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4.7 보궐선거가 이변 없이 야권의 대승리로 결론났습니다. 분노한 민심이 문재인 정권을 강력 탄핵했습니다. 이로써 문재인은 심각한 레임덕 상태에 빠지게 됐고, 내년 대선에 야권엔 청신호, 문재인 정권의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저녁 8시 15분에 발표된 방송 3사 출구조사에 의하면 서울 지역의 경우 오세훈 59%, 박영선 37.7%, 약 22%포인트 차이로 오 후보가 박영선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은 박형준 64%, 김영춘 33%로 박형준 후보가 무려 30%가량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궐선거임에도 서울은 55%란 놀라운 투표율을, 부산도 50%가량의 투표율을 기록함으로써 민주당의 조직표가 전혀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분노한 민심에 정당의 조직표라는 것은 성난 바다 위에 뜬 작은 돛담배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는 여론조사 공표 이전에 발표됐던 민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드러남으로써 이번 선거전을 진흙탕 속으로 끌고 들어가 자신들의 잘못을 희석시키려 했던 박영선 등 민주당의 더티플레이에 국민이 미동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의 야당 후보들에 대한 흑색 선전과 네거티브 공세가 집요했지만 국민들에게 먹히지 않은 것입니다. 중도층과 그간 현 정권의 강력한 우군이었던 2030 세대, 그리고 일부 좌파 진영의 지지층마저 현 정권의 남탓과 무책임, 무능과 독선에 분노하고 등을 돌린 것이 여당의 결정적인 패인입니다. 이번 보궐선거 결과로 민심이 문재인 정권을 사실상 탄핵했음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간 여당이 선전해온 샤이 진보는 극소수에 불과했고 분노한 민심만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문재인은 서류상의 임기는 1년가량 남았지만 한국의 양대 시장 선거에서 참패함으로써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로 내년 3월 대선도 야권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그 이유는 쌓여 있습니다. 첫째, 대선을 1년도 안 남겨놓고 정권이 대한민국 양대시의 시민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점. 둘째, 야권의 현 정권의 탄압으로 만들어진 윤석열이라고 하는 강력한 대선 주자가 존재한다는 점. 셋째, 무능이 이미 확인된 현 정권이 남은 기간 동안 민심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 등을 우선 꼽을 수 있습니다. 여권은 자중질환에 빠질 일만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이번 보궐선거 패배로 민심이 현 정권으로부터 더 빠르게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 둘째, 선거 패배 책임 소재와 1년도 안 남은 차기 대선 대책을 놓고 정권 내부가 제각기 목소리를 내며 4분 오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셋째, 여권에 확실한 대선 주자가 없으며 이재명, 이낙연은 지지도 하락세 내지 정체로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기 시작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 의하면 여당 대선 후보 전체의 합이 윤석열 전 총장 지지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 환경으로 인해 여권은 자중질환과 내분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반면 야권의 대통합은 더욱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은 오세훈, 안철수, 오세훈 두 후보의 선거 기간 찰떡 공조가 보여주듯 큰 어려움이 없을 전망입니다. 서울시정에서도 양당의 공조가 이루어질 것이 전망됩니다. 이 두 야당이 통합하게 되면 윤석열 전 총장과의 통합에도 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우파 진영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 분열하면 패배하고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통합하면 승리한다는 귀한 교훈을 얻었고 윤 전 총장도 대선에 나선다면 그 점을 모를 리 없습니다. 야권의 통합은 그 자체로 시너지 효과를 내므로써 야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번 야권의 승리로 윤 전 총장의 대선 지지도는 더 오를 것이 예상되는데 강력한
대선 지지도를 확보한 윤 전 총장과 야권의 통합된 정당 조직이 힘을 합할 경우 그 시너지 효과는 상당할 것입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의 야당 압승, 여당 참패는 검찰 내부에도 기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당장 대추나무에 연 걸려있듯 여기저기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에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청와대 이광철 비서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문재인을 형이라 부른다는 윤기군 총경 불법 비리 사건 물타기를 노린 사건 부풀리기 공작에 연루된 의혹, 김학의 불법 출금에 연루된 의혹, 윤석열 전 총장 음해를 노린 검사 이규원의 친여매체 대상 언론 플레이와 연루된 의혹 등, 그리고 문재인의 절친 송초로 당선을 노린 울산 선거 공작 사건 연루 의혹 등 검사 이규원 못지않게 의혹이 주렁주렁 달린 인물입니다. 그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와 현재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청와대 재직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점도 또 하나의 의혹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광철이 연루된 사안들이 하나같이 윤구군이나 송초로처럼 문재인과 가까운 사람들 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이 그를 교체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그간 문재인 정권의 집요한 검찰 해체 압박으로 다소 주춤해 있던 이광철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정치적 상황이 크게 달라진 만큼 속도를 낼 것이 예상됩니다. 정권이 국민으로부터 사실상 탄핵당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 최근 20%대까지 떨어진 국정 지지도와 이번 4.7 보궐선거 참패로 확연히 드러났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정권의 수사 간섭과 방해는 그 강도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까지 남은 11개월 기간 현 정권이 쓸 수 있는 반전의 카드는 특별한 것이 없는 상태고, 반면 경제와 백신, 부동산, 빈부격차, 고용 악화 등 악재만 남아 있습니다. 내년 3월 문 정권에 대한 국민의 마지막 심판만 남았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